자, 그럼 우리 시장 어떤 마감가 형성하고 있는지 저와 같이 살펴보실 텐데요. 자, 오늘은 주요 종목군들, 특히나 시가총액 큰 종목군들이 상승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감가 역시도 좋은 흐름들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초가 대비해서도 그 상승폭을 키워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삼성전자가 3% 넘게 상승했고 하이닉스도 3.33% 상승하면서 코스피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도 흐름 좋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의 악재로 반영이 됐었던 공장 재개에 관한 소식들이 전해졌고요. 이 부분이 전반적인 2차 전지 관련주들을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HD 현대 중공업도 또 한 번 상승세를 나타내고요. 또 관세부가 우려가 있긴 있었지만 기아차와 현대차도 상승하면서 자동차 부품주까지도 그런 온기들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금융주는 살짝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 대표주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엇갈린 양상들 현재 형성이 되고 있고요. 또 기금속 관련해서 포스코홀딩스와 같은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도 오늘 시장에서는 상승 나와줍니다. 통신주들도 좋은 흐름 이어져 오고 있고요. 또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연이은 탄력세 나타내면서 고점 부담감이 있긴 하지만 시장에서의 좋은 흐름들까지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연기금 쪽으로의 계속되는 순매수세 역시도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고요. 여기에 외국인 수급까지 더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 좋은 양상들 펼쳐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놀랐어요. 사실 놀랐어요. 왜 놀라셨습니까? 이렇게 되기를 바랬는데 이게 항상 예상치 못하게 이런 흐름들이 오잖아요. 제가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누가 보더라도 중소형주 장세였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그렇게 먹이던 삼성전자가 3% 넘게 상승 나오고 그 삼성전자 포함한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강세를 보이는, 즉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강세를 보이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화면 보시면은 정말 오랜만에 빨개요, 그냥 코스피가. 아주 빨갑니다. 네, 아주 빨갛죠. 그런데 그중에서 비중이 가장 큰 삼성전자, LK하이닉스, LG엔솔루션, 뭐 저 세 종목이 오늘 시장을 하드캐리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리냐면은 시장이 결국 분위기 싸움이거든요. 분위기 싸움인데 그 분위기 싸움 속에서 어느 쪽으로 어떻게 흘러가냐가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게 되면은 2023년도 11월 달에 공매도가 금지가 되게 되면서 아시다시피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장수로 넘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작년 4월 달까지 HBM 필두란 반도체 소보장이 갔었고 5월 달, 6월 달 화장품, 음식료 갔었고 7, 8, 9, 10 뭐갔나요? 바이오. 그리고 12월 달부터 아시겠지만 조선, 방산, 뭐 춘추전국시대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결국 물론 조선주가 뭐 중소형주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중소형주 흐름이, 그러니까 이슈에 따른 어떤 섹터 흐름이 계속 지속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랜만에 그런 흐름들이 아닌 소위 말하는 지수 대형주가 움직였다라는 것들이 그동안 이제 달라지나? 이제는 대형주 장세 넘어가나? 뭐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오늘 상당히 놀라운 어떤 임팩트하는 흐름이 저는 개인적으로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앞으로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또 공매도를 얘기해야 되는데, 자, 공매도 금지가 되게 되면서 중소형 장세 넘어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공매도가 3월 30일부터 제기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대형주 장세가 온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분위기에 넘어갔을 때 삼성전자 포함한 IT가 지지부진하고 그리고 2차 전지가 지지부진하고 그러면 올해는 망쳤구나,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 분위기가 조성이 되게 되면서 쭉 이제 이끌어주게 된다라면은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연스럽게 중소형주가 아닌 대형주로 넘어가게 되면서 지수가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좀 반가웠다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좋은데 그 속에서 또 한 가지 찜찜한 점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얘기 다 해놓고 왜 그때 가서 이제 찜찜한 얘기를 하느냐. 또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수급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오늘 물론 외국인들이 현물 쪽에서 3,7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요것만 보게 되면은 와, 너무나 반갑다, 너무나 잘 됐다 라는 생각이 들지만 선물 수급을 보셔야 돼요. 지금 오늘 외국인들이 13,551계약 매수일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왜요? 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위치에서 이런 대량 선물 매수가 들어오는 게 맞나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상
지수가 일정 부분 오르고 난 이후에 이렇게 대량 선물 매수가 들어왔을 때 지수가 좀 주춤한 부분들을 좀 봤어요. 작년 6월 달도 그렇고 작년 7월 달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 외국인들이 만기약이 넘는 선물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지수가 잠시 좀 주춤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한번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그게 작년 7월 4일일 겁니다. 제 기억이 맞다라면 7월 4일 있고 그리고 6월 달에 한번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보기 그런 날이 혹시 오늘 지수 보고 잠깐 나고 공부하실 분들은 한번 과거 HTS에서 과거의 선물 수급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오늘처럼 대량 선물 매수가 들어왔을 때 그 이후에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은 아마 이것도 앞으로 시장을 보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단 8월 2일, 8월 5일은 이거는 제끼셔야 됩니다. 이건 제외를 하고 작년 6월 달, 작년 7월 달 대형 선물 매수가 들어왔을 때 어떤 시장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한번 공부해 보시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네요.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어떤 시장의 흐름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일정 부분 상승이 나고 난 다음에 네. 대량의 선물 매수가 도입이 되게 되면은 적어도 추가 상승이 제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저는 개인적 경험상.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일정 부분 많이 하락을 했는데 대량 선물 매도가 나온다든지 지수가 일정 부분 상승이 나는데 대량 선물 매수가 들어온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이 선물 수급과는 반대 현상이 나왔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그런 부분들은 체크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올해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올해 1월 달부터 이렇게 해가 바뀌고 난 뒤에 코스피 지수를 보게 되면 그래도 11%까지 올랐거든요, 지수가. 그래서 11%까지 오른 건 많이 오른 겁니다. 오른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대량 선물 매수가 지금쯤에 들어온다라는 것들은 어찌 보면 조금 이게 조금 쉬어가는 어떤 신호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